어쨌든 저는 그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비판들 많이 하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책을 쓴 분이 그 행정관을 안다고 보지만 이게 탁현민 행정관의 아이디어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런 것들을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어떤 이벤트라고 비판도 물론 받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박 3일인 일본보다도 오히려 한국이 1박 2일 했는데 일본이 더 발끈한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청와대에서 이런 그 짧은 메시지는 참 잘 뜬.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커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높은 평가를 내려주고 싶은 게 그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의 대통령이나 보수의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걸 보였다고 보는 게 김 의원은 처음 나오셨다고 좋게 아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깜짝 예. 놀란 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네.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방송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걸 보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만이 북핵의 해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북한이 바른 생각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해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대화할 때가 아니라 압박과 제재만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네. 평창 올림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 외교 라인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백악관과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왜냐하면요. 아베 총리만 해도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공을 드렸지만 첫째 날은 악수를 했지만 둘째 날 경제 문제에서는 상당히 다른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두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공동기자회견이라든지 그 다음 날의 모습 같은 걸 보면 차라리 1박 2일이 잘 됐다 싶을 정도로 트럼프도 아주 품이 있었고 절대 트럼프는요 심지어 기자회견 할 때 아베 총리한테 오케이 하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우리도 잘 산다는 걸 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조 기자회견 때 이미지라든지 국회 연설 때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시리어스했습니다. 그걸 볼 때 저는 아마도 이 공동기자회견문이라를 발표할 때 문 대통령도 상당히 많이 양보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는 코리아 패싱 문제라든지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상당히 서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다른 걸 떠나서 국회 연설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왜겠습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하고 조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속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북핵 해법 물론 뭐 아쉬움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북한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도의 해법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뭐 보수 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조차도 이번에만큼은 저를 포함해서 뭐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평가가 다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이제 최첨단 무기를 또 사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향후에 또 상당히 불씨가 될 수 있고 조정해야 될 문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건너야 될 강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딱 6개월 되는 날이죠. 6개월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꽤 이제 그동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나 외교 문제에 저희 정부와 다른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동의나 합의 과정 없이 이제 졸속적으로 이제 사드 배치를 해서 그것이 이제 갈등 과제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드는 현재까지 배치된 것은 도리가 없고 다음부터 추가 배치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산불 정책을 가지고 이제 중국과 한국이 이제 외교적인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한미 FTA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나 아니면은 백악관에서 한 얘기와 실제로 그 FTA를 논의하는 대표부 책임자들 간의 논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익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예.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될 사안이 생기면 맞춰서 하면 저는 네.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첨단 설비를 들여놓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이제 후속 네. 조치가 진행이 될 텐데 결국은 한국 기술과 한국 장비가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일정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또는 무기 체계의 현대화 또 더 나아가선 작전 한수권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진행된 거고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 한러 그다음에 남북 관계, 네. 일본과의 관계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방위분담 문제다. 문제는 그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한 기자가 그 방송 기자 같은데 그 당신 평택 기자에 갔을 때 보지 않았냐 우리 구조원 했다 이 무임승차로는 아닌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난 미국 대통령이라는데 대충 그 부분을 크게 반발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놀란 게 그겁니다. 일단 CNN이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보도한 거는 트럼프가 아주 만족해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무기를 사주기로 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한미 FTA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톤 다운됐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25년 만에 이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25년 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실 왔는데 그때 아버지 부시는 한국에 와서 어떤 연설을 했는가? 한미 무역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무역을. 그때는 한국 무역을 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25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공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호혜 평등.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력 경제력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전에 중간에도 클린턴, 오바마, 아들 부시가 다녀갔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으로 온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딱 한 번 온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조율을 했다는 거는 아마도 한미 FTA조차도 저는 물밑으로 앞으로 협상을 하겠지만 한국이 나름대로 이 기선까지 제압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상당히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일본은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예. 각기 다른 발표문을 냈습니다. 백악관과 일본 정부가.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 와서 트럼프 백악관에 보인 태도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물밑으로 알겠습니다. 조율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김정주 의원님, 지금 이제 APEC 회의에 갔잖아요, 네네. 대통령. 네. 이제 그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혁상시키고 네. 뭐 공동 비전까지 발표했는데 이제 APEC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시진핑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은 오래지 않을 거예요. 네. 한중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 들고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대협도 가보고 명동도 나가보니까 정말로 이 유커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정말로 이 중국인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 못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갔다 알겠습니다. 온 사람들 예.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로 내국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31일 날 이 산불 정책 가지고 네. 이 한중 관계가 개선이 그 합의한 거는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미국과는 아마 물밑으로 그런 점에서 동의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해빙 무드 그리고 네. 앞으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해빙 무드 속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산불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한중 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 이 훈풍이 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타임리하게 아주 적정한 시점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국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저는 좋은 예.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대를 좀 해봐야겠군요. 네. 전에 김성주 의원 나오셨을 땐 진성호 전 의원님 날쌘 비판을 하셨는데 여성 패널이 나오니까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면도 있어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면 다른 저는 얘기. 외국 정상이 한국으로 오면 이때는 저는 뭐 진보 보수가 별 의미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중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중국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만나는 거 11일 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에 순방한 이유는 제2의 중국을 찾는 겁니다. 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6억 4천만 이 아세안 국가들을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근데 시진핑 만날 때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미 만났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과 트럼프, 시진핑과 트럼프 만난 그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문재인과 시진핑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북핵 문제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진핑이 도와준다면 북핵 해법은 가까워질 것이다. 잠깐만 이제 말씀해 추석 연휴 때 정말 전국을 강타했던 I Can Speak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저분이 올해 아마 90이 좀 넘어가는 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만 있으면은 항시라도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했고 두 번째는 어느 한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독도 새우 맛이 어떠냐는 질문에 상당히 고소했다. 근데 그것이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그 독도 새우가 뒷맛이 아주 깔끔하고 고소하다는 것도 있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해줬던 그런 이제 수모를 네. 당신이 당했는데 그렇죠. 만찬에서 그 맛있는 음식도 먹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포옹도 하시면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네. 다면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 고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저 짧게 한마디만 아, 그래요? 추가하면 사진 한 컷 얘기하셔야 아니, 돼요. 저 오늘 이야기. 빼시겠습니까? 아니, 추석 때 저도 3대가 저 영화를 봤거든요. 아. 근데 눈물이 납니다. 너무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타케민 행정관에 대해서 비판들 많이 하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책을 쓴 분이 그 행정관을 안다고 보지만 이게 타케민 행정관 아이디어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런 것들을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어떤 이벤트라고 비판도 물론 받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박 3일인 일본보다도 오히려 한국이 1박 2일 했는데 일본이 더 발끈한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청와대에서 이런 그 짧은 메시지는 참 잘 듣는 아니,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커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 커요. 잘하는 실제로 이런 건 잘하는 거예요. 이건 그동안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취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그 타케민 행정관에 대해서 비판들 많이 하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책을 쓴 분이 그 행정관을 안다고 보지만 이게 타케민 행정관 아이디어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런 것들을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어떤 이벤트라고 비판도 물론 받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박 3일인 일본보다도 오히려 한국이 1박 2일 했는데 일본이 더 발끈한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청와대에서 이런 그 짧은 메시지는 참 잘 듣는 아니,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커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높은 평가를 내려주고 싶은 게 아, 그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의 대통령이나 보수의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걸 보였다고 보는 게 김 의원은 처음 나오셨다고 축해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뭐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평가가 다 긍정적이신 것 네. 같은데 그런데 한미 FT 재협상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이제 최첨단 무기를 또 사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향후에 또 상당히 불씨가 될 수 있고 조정해야 될 문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네. 건너야 될 강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딱 6개월 되는 날이죠. 6개월 되는 예. 날이에요. 그래서 꽤 이제 그동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나 외교 문제에 저희 정부와 다른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동의나 합의 과정 없이 이제 졸속적으로 이제 사드 배치를 해서 그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깜짝 예. 놀란 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네.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방송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걸 보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만이 북핵의 해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북한이 바른 생각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해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대화할 때가 아니라 압박과 제재만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네. 평창 올림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시리어스했습니다. 그걸 볼 때 저는
아마도 이 공동기자회견문이라를 발표할 때 네. 문 대통령도 상당히 많이 양보했을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는 코리아 패싱 문제라든지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상당히 서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다른 걸 떠나서 네. 국회 연설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박수를 쳤다는 글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게 왜겠습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하고 조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속대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뭐 북핵 해법 물론 뭐 아쉬움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북한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도의 해법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뭐 보수 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알겠습니다. 이번에만큼은 자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번에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 외교 라인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백악관과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왜냐하면요, 아베 총리만 해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공을 들였지만 네. 첫째 날은 악수를 했지만 둘째 날 경제 문제에서는 상당히 다른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두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공동기자회견이라든지 그 다음 날의 모습 같은 걸 보면 차라리 1박 2일이 잘 됐다 싶을 정도로 트럼프도 아주 품이 있었고 절대 트럼프는요 심지어 기자회견할 때 아베 총리한테 오케이 하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우리도 잘 산다는 걸 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조 기자회견 때 이미지라든지 국회 연설 때 표정을 보면요.